경북 울진의 후포어 시장. 제주도 특산 수산물로 꼽히는 뿔소라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뿔소라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경매장에 가도 지금은 경매장에 가면 뿔소라가 양이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그게 다 후포에서 잡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왕돌초에서. 왕돌초에서. 뿔소라와 더불어 방어와 전갱이, 삼치 같은 난류성 어종들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울진 앞바다 왕돌초 부근을 살펴봤습니다. 소원을 형성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주로 보이던 이 뿔소라도 울진 바다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뿔소라의 서식지 북방 한계선은 북위 34.02도에서 37.06도로 무려 340km나 북상했습니다. 뿔소라는 22도 정도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데 실제 여름철 22도 등해 수온선이 100km 올라간 걸로 확인됩니다. 세로줄 무늬가 인상적인 능성어, 아열대 희귀종인 부채꼬리 실고기 등도 울진 앞바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산호는 주로 아열대 바다에서 식하는 연산어종인데 최근 울진 바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cm 정도 자라는 연산호의 특성으로 미뤄 4년 전쯤 여기 정착한 걸로 추정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다이빙을 했는데 전혀 산호 종류를 전혀 본 적이 없었는데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산호를 갑자기 발견을 하게 되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동해의 수온 상승은 동중국해, 서해 등 어디와 비교해도 유독 가파릅니다. 전 지구 평균 해수 온도가 지난 10년간 0.2도 상승할 때 동해 바다는 무려 1.8도나 올랐습니다. 동해 난류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데다 대만 한류의 동해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지방 해빙이 녹아내리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북극 해빙이 좀 녹아서 그런 순환들이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 패턴 자체가 동해 쪽으로 더 치우쳐 있거든요. 맑은 날이 또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오는 2100년 동해의 수온은 지금보다 최대 4.48도까지 오를 걸로 전망되는 만큼 어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올해 경남 앞바다에 고수온 특보가 발령된 건 지난 7월, 1년 만에 24일이나 더 빨라졌습니다. 장마는 오히려 짧아지면서 올여름 기나긴 폭염 속에 고수온주의보는 경남 전체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해마다 오르면서 남해안 어민들에게 고수온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마산 진동미더덕 양식어가들은 집단 폐사로 축제마저 취소했습니다. 한때 전국 미더덕 생산량의 70%가 나왔지만 고수온이 덮치면서 생산량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어민들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노심초사 고수온에 또 대비하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지. 미더덕 생산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연안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아예 고수온의 물고기를 바다에 풀어줬습니다. 폐사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차라리 인근 해역 수산자원이라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양식어류 2,800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만 660억 원에 달했던 지난해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발빠른 대응 덕분에 올해 피해는 통영의 300만 마리 폐사로 그쳤습니다. 47일 동안 경남에 내려졌던 고수온주의보는 9월 16일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은 이제 갈수록 대처하기 힘들어지는 변덕스러운 동반자가 돼버렸습니다.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고 늘 있는 상수적 현상이 돼버렸고 그러면서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매년 반드시 찾아오는 불청객이 돼버린 남해안 고수온이 이제 어민들의 생계를 시작으로 소비자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오징어인 것 같은데 요즘 이 오징어 값이 너무 뛰어서 횟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강릉에 다녀왔는데요. 네. 횟집에서 오징어 물회를 먹으려고 봤더니 이렇게 메뉴에 오징어가 없다고 아예 쓰여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오징어 물회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가자미만 있어요.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안 잡혀가지고 요즘. 아, 왜 안 잡혀요? 날씨 때문인지 동해안 쪽에서 아예 안 잡혀가지고 이쪽에서 오징어가 너무 비싸져서 못 팔고 있어요.
요즘 오징어를 금값이라고 해서 금징어라고 하죠. 한 마리에 10,000원에 육박한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냉장 물오징어 한 마리가 9,417원으로 1년 전보다 21% 올랐고요. 평년과 비교해도 27% 올랐습니다. 오징어뿐만 아닌데요. 이 냉장 고등어 한 마리는 4,653원으로 1년 전보다 20%, 마른 멸치는 100g당 2,534원 으로 17%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안 잡혀서 어획량이 줄어서 그런 건데요. 통계청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어업 생산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오징어 생산량은 13,500톤으로 1년 전보다 42%나 줄었고요. 고등어와 갈치는 각각 17%, 26% 감소했습니다. 전체 어업 생산량은 361만 톤으로 1년 전보다 2.2% 줄었고 특히 밥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 어획량은 전년보다 11.6% 줄어든 84만 톤으로 집계됐는데 1971년 이후 가장 적은 양입니다. 네, 방금 횟집 사장님도 이 오징어가 잘 안 잡히는 게 날씨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어획량이 줄어든 원인은 뭔가요? 네, 이 고수온 같은 기후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우리 바다 연평균 표층 수온이 18.74도였는데요. 최근 57년간 관측된 수온 중 가장 높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원래 형성된 어장이 다른 바다로 이동하게 되고요. 오징어나 고등어, 멸치 등 특정 어종의 어획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어군 형성이 부진해졌습니다. 또 제주 연안에는 이 수온 상승으로 방어 어장이 북상하거나 서해에서 잡히던 꽃게가 수온이 오른 동해에서 잡히기도 하는 이런 어장 지도가 바뀌면서 어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고수온으로 이 어장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동시에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의 집단 폐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고수온으로 인한 이 양식업 피해 양은 1,430억 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양식 어종 피해가 컸던 만큼 또 가격 많이 뛰었겠죠. 아까 제가 횟집 메뉴판에서 오징어와 함께 안 되는 게 광어였거든요. 지난 1월에는 이 인기 횟감 어종인 광어와 우럭 도매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8%, 55% 뛰었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계속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해수부는 고등어와 오징어, 갈치, 명태, 참조기, 마른 멸치 등 이 대중성 어종 6종을 대상으로 수급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징어에 광어, 멸치까지 이 수산물 가격이 이렇게 불안정한 걸 보니까 2월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죠? 네, 오는 6일 통계청이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1월에 이어서 2월 2%를 상승세를 지속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1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2% 뛰었는데요. 5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었죠. 환율과 국제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중순까지 2에서 3%대를 오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대에 진입하고 10월에 1.3%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방향을 바꿔서 11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죠. 고환율이 지속되면 수입 식료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전반적인 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원달러 환율 지금도 여전히 높습니다. 석유 제품은 고환율에 빠르게 반응하고요. 가공식품, 외식, 기타 원자재는 일정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1월 물가 상승세가 2월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우주에서 내려다본 남해 앞바다입니다. 바닷물이 부패해 어패류에 큰 피해를 끼치는 적조띠가 검붉은 모습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남해안 적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위성 스타트업 텔레픽스는 자사 인공지능 큐브 위성 블루본을 통해 남해안을 촬영한 결과 지난 3일 기준 경남 남해군 일대 적조 면적이 18.3제곱킬로미터로 확산한 것을 확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천연색 위성 영상에서 탐지 및 분석이 어려운 적조 농도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했는데 영상에서는 적조 농도가 높을수록 적색으로 낮을수록 청색으로 표현됩니다. 이를 AI 솔루션 세챗으로 분석한 결과
남해군 관할섬 인근에서부터 육지와 떨어진 해역까지 적조가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태라면 양식장이 밀접한 해역과 겹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어패류 피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개된 위성 영상의 왼쪽 아래쪽에 나타난 주요 적조 핵심지, 바로 남해군과 여수시 사이에 있는 여수해만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동서로 약 8km, 남북으로 약 5km 범위에 걸쳐 적조가 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해군과 하동군을 잇는 남해대교 인근에도 3.1km 적조띠가 관측됐습니다. 텔레픽스는 구름으로 가려진 일부 해역은 판별할 수 없었으며 추가 관측 결과에 따라 실제 적조 범위가 15% 이상 확대될 수 있다며 플랑크톤 등 적조를 일으키는 생물종은 물속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급속히 번식하기 때문에 적조가 관측되지 않은 인접 해역에서도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적조특보가 내려진 경남 남해안에서는 이미 양식 어류가 123만 마리 넘게 누적 폐사한 상황. 전남에서도 6년 만에 적조에 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수온에 따라서 힘든 상황인데 적조까지 발생함에 따라서 잠도 못 자고 고기들을 먹이 공급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초긴장 상태로 지금 참담한 실정입니다. 올여름 뒤늦게 세력을 불린 붉은 재앙 적조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